자, 반갑습니다.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재테크 불황기, 돈 키우는 10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먼저 주식 시장으로 보나, 부동산 시장으로 보나, 또 대한민국 경제로 보나, 전 세계적인 경제로 보나, 좀 불황기가 좀 도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래서 현재의 시장을 저는 재테크 시장에 대해서 불황기다, 또 재테크 시장에 대해서 빙하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3대 악재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저금리죠. 과거에만 하더라도 은행 예금으로 먹고 사는 시절이 있었죠. 그런 시절에 비해서 현재는 1 내지 한 2.5%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은행 예금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또한 고령화 시대입니다. 먼저 아이들을 안 낳지 않습니까? 또한 의료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즉,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증가가 된다.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다. 고령화 시대에 더러 선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또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 2.5%에서 이제는 2% 초반으로 또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다가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암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나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 가능성, 즉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즉,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? 저출산 문제, 고령화 문제. 여러분들은 이 저출산에 대한 그런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또한 저금리,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도래되니까 저금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또한 저성장, 여러분들은 저성장에 대한 해결 방법이 마땅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, 요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? 또한 일본의 무역 규제, 이것 또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마 오래 가면 내년도 동계올림픽 때까지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? 설령 그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무역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앙금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? 즉,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좀 서글프지만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암담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따라서 이 주식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이 코스피 주봉인데요. 2018년 1월 달 중순에 2607포인트에서 현재는 2100포인트 미만이지 않습니까? 한 20% 가까이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좋냐?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부동산 시장 또한 2019년 1월 달부터 2019년 6월 달까지 온통 빨간색입니다. 즉 부동산 또한 마이너스라는 거죠. 물론 잠시 서울 부동산이 반등의 기미가 있죠. 하지만 대외적인 요소 및 분양가 상한제 등등 이런 규제 정책이 또다시 나오게 되면 이러한 서울의 상승 분위기는 그다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. 따라서 지금 재테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 그대로 재테크 시장의 빙하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러한 빙하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? 그냥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죽어야 될 것이냐?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러한 재테크 빙하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이냐? 또한 있는 돈을 어떻게 또 키워야 될 것이냐?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첫 번째로 본다면
쉽게 돈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.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는 거죠. 세상에 여러분 아시죠?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? 반드시 이 돈이라는 거는 땀방울이 스며들 때 그런 돈을 버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런 돈이 다시 새로운 돈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쉽게 번 돈은 반드시 쉽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쉽게 한번 돈을 번 사람들은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. 왜?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혹시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쉽게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왔다라는 거지 결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쉽게 돈을 번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 한번 이렇게 쉽게 돈을 벌었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사람의 내 구조상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죠. 하지만 중요한 거는 노력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러한 돈 벌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두 번째로 본다면 돈 사냥꾼들을 조심하셔야 돼요.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, 즉 불황일수록 이 돈에 대한 사냥꾼들이 더 날뛰죠. 경기가 좋을 때는요,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경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재테크도 올라가니까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버는 시대 아닙니까? 그때는 이러한 돈에 대한 사냥꾼들, 이런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런데 불황이다 그러면 투자를 줄이지 않습니까?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. 그러면 돈 사냥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. 그때 광적으로 이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. 따라서 불황기 때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세 번째로 본다면 투자할 생각을 잠시 보류다.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죠? 맞습니다. 쉬는 것도 투자인 것 같아요.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.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은 경험에 대한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과거처럼 불경기일 때,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수한 사람들, 돈 번 사람들이 있죠.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가로 돈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즉,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나서 매수를 했어요. 매수를 한 이후에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. 전세 가격이 떨어지든 매매 가격이 떨어지든 안 팔고 기다렸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. 이러한 기간이 짧게는 4, 5년이고 길게는 8년 내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. 여러분,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나요? 기다릴 여력이 되나요? 그러면 매수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 짧게는 3, 4년, 길게는 8년 내지 10년, 요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잠시 보류하는 것도 답이라는 거죠. 네 번째로 본다면 무조건 저축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 당장요, 소비를 20% 줄이고요, 20% 저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가장 확실하게 돈 키우는 방법, 그것은 저축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혹자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죠? 아니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?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알려주세요.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인지보다는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즉,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. 여러분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다만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했다는 얘기고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실천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즉,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안다면, 느꼈다면 실천으로 옮기자는 얘기입니다. 즉, 지금부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하자는 얘기예요. 그게 바로 돈 키우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. 다섯 번째로 본다면 지나친 고정 지출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. 즉,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용돈이나 학원비, 또 취미로 들어가는 비용, 보험료,
이런 비용들을 조금씩이나마 줄이자는 얘기입니다. 지금은 재테크 빙하기 시대예요. 따라서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, 이러한 비용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. 여섯 번째로 보면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. 경기가 안 좋다, 불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. 왜냐? 불황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면 돈 키우기의 최대의 난적은 뭐냐? 그것은 바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키웠는데 이 돈을 그냥 친척분들한테,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. 친구한테 빌려주든 친척한테 빌려주든 이렇게 빌려준 돈은 두 번 다시는 여러분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돈은 절대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.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? 아니, 돈이 있으면 왜 돈을 빌리겠어요? 그럼 돈을 빌려갔다. 없는 돈이 다시 생깁니까?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. 즉, 한번 빌려가면 그거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을 키우시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거, 금리가 0.1, 0.2가 더 높네, 낮네,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 따지면서 결정적인 거,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면 그냥 돈을 빌려준다는 말이에요. 인정에 의해서. 또 마음이 착해서.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나간 돈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돈 키우기의 최대 난적, 그것은 바로 돈을 빌려주는 거다.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일곱 번째로 본다면 세입자를 관리하셔야 되겠죠. 즉,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가격도 하락하겠죠. 따라서 월세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세입자들이 대이동이 시작합니다. 즉, 현재 전세금보다 좀 더 싼 전세금으로 이동을 하고 현재 월세보다 조금 더 싼 월세집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?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미리 월세를 좀 깎아준다는 얘기예요. 거기다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을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먼저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나갔다, 딴 곳으로 이동을 했다. 왜? 전세금이 하락하고 월세 금액이 좀 더 싼 데가 있다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수수료가 들어가죠. 또 도배 장판 등 비용이 들어가죠. 또 기타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만약에 공실이라면 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또 은행 이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따라서 여러분들은 돈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자들을 관리하셔야 돼요. 여덟 번째로 본다면 현재 전세를 줬다면 월세로 전환한다는 거죠. 즉 조금씩이나마 월세로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여유 돈이 있어야 되겠죠. 세입자한테 전세금은 일부라도 좀 돌려줄 돈, 이런 돈이 있어야 되겠죠. 재테크 빙하기 때에는요, 시세 차익, 이런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월세가 들어오는 거, 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아홉 번째로 본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죠. 이제 소형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지금처럼 재테크 불황기에 상가가 잘 운영이 될까요? 또 토지를 산다, 주성복합을 산다, 대형 아파트를 산다. 무조건입니다, 여러분. 소형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지세요.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. 이제 서서히 이 경매 공부를 시작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. 경기가 좋지 않다.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. 시장 경기도 안 좋다. 그러면 경매 물건이 증가되겠죠. 즉, 불황기 때 부동산 투자의 곳은 뭐니 해도 경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당장 경매 물건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제가 보는 점에서는 2020년 아마 내년도가 지금보다는 더 경제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부동산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한 급매물이 안 팔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경매 물건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 경매 투자 시기로 본다면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경매 물건에 투자를 하면 좀 더 나은 이득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경매 공부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죠. 이처럼 투자라는 거는 지금 당장보다는
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볼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재테크 빙하기, 이러한 시기에 돈을 키우는 10가지 전략과 전술,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지키셔야 되겠죠? 또 돈을 키우셔야 되겠죠?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